네,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제3부 공덕 가운데 제2장 보시와 관한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4번 보시와 관련한 수업을 했고요. 오늘 5번째 수업입니다. 좀 서둘러서 오늘은 5번 수업으로 보시를 마무리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남아있는 분량의 상당 부분은 그저 읽고 소개해드리면 되겠다 싶은 부분이 많아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 보강부부님 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지내셨지요? 그래도 화요일 저녁이면 늘 법부님이랑 함께 만나는 것이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일주일 무탈하게 지내셔서 이렇게 또 공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니 그것도 좋은 일이다 생각이 되고요. 네,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법부님. 자, 우선 지난주 수업을 우리 홈페이지에 수업 보고로 정리한 내용 읽어보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입문 1 소유 210928 보시 4 8정도를 실천하는 자 and 상가에 보시할 것 에서 그 전주부터 이어오던 8번째 주제 어디에 보시해야 합니까? 에서 3번째로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 보시라고 해서 밭경은 8정도를 실천하는 자에게 하는 보시는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고 8사도를 실천하는 자에게 하는 보시는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없다라고 알려주죠. 공덕을 쌓음경 1번하고 원한다면 경에서 무엇보다도 비구가 자기의 본분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자기도 필요한 필수품을 잘 조달받고 나에게 필수품을 조달해준 보시하신 그분들에게도 큰 결실과 이익을 되돌려주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 어쨌든 비구는 출가한 사람은 출가자로의 본분에 충실하는 것, 그거 하나면 된다 라는 부분 지난주에 아주 강조해 드렸고요. 이 외에 어디에 보시해야 하는지 말하는 경으로는 평등한 신품 36이 있는데 유학과 무학, 즉 사상팔배의 성자들이 보시받을 만한 분들이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위한 복전이어서 큰 결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디에 보시하는 것이 큰 결실이 있는지 말하는 경우로는 대화히따 경과 제사하는 자 경이 있는데 같은 맥락의 법을 설하면서 상가에 보시한 것이 큰 결실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이 세 개의 경은 보시하는 것을 제사를 지낸다고 표현하는데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하는 행위라는 제사의 정의에 따르는 표현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에서는 상가에 보시하는 것이 큰 결실이 있다. 개인에게 하는 보시가 정말로 내 보시를 받아주는 이분이 성자의 경지에 오르셔서 과연 위없는 복전의 역할을 하는 분인지 이거를 판단하는 일이 참 어렵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상가에 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권장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가 하면 보시하는 것을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지요. 제사라는 말, 불교 신자들 간에 이 제사라는 말을 불교적 용어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부분, 그런 현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경은 제사라는 말을 통해서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하는 행위.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겠다. 그래서 내 삶을 좀 더 행복으로, 좀 더 향상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행, 불교 신자로서의 신앙 행위 자체가 제사 지내는 것이다. 왜?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그러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제사다 라는 요 제사의 개념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 강조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상가에 보시할 것 해서 이렇게 상가에 보시한 곳은 큰 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보시할 것은 부처님에 의해서도 권장되는데 보시 분석 경과 다루깝니까 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번 어디에 하든 보시는 공덕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보시를 방해하지 말 것 해서 와차고타 경에서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보시를 방해하면 첫째, 보시하는 사람의 공덕을 방해하고 둘째, 보시받는 자의 얻음을 방해하고 셋째, 보시를 방해하는 내 자신이 먼저 파괴되고 손상된다. 그래서 보시하는 사람, 보시받는 사람, 그리고 나 자신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 놓치지 않아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베풀든 보시는 공덕이 있지만 개를 중시하는 사람에게 하는 보시가 큰 공덕이 있다 라는 표현 같이 나와 있죠. 개를 중시한다라는 것이 뭐 단순히 개의 문제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개라고 하는 것은 개정해 삼온 또는 개학, 심학, 해학의 삼학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개를 중시한다라는 말은 그대로 삼매와 지혜의 무더기를 닦는 것,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는 이 연장된 개념을 함께 말하는 거다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개를 중시한다라는 말 자체가 탐진치가 줄어든 네, 요 부분을 이제 말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특히 오직 더러움 없는 그 밭에서 보시는 풍성한 결과가 있다 라고 말하는데 보시의 청정과 연결됩니다. 다음 수업에서 설명하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네, 지난주 마지막 소개해드린 이 와차고타 경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었죠. 오직 더러움 없는 그 밭에서 보시는 풍성한 결과가 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보시의 청정, 즉 나의 보시를 뻥 튀게 해주는 이런 보시의 청정과 연결되는 개념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까지 지난주 수업 복습 마치고요. 이제 오늘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건 방금 말씀드린 오직 더러움 없는 그 밭에서 보시는 풍성한 결과가 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저도 좀 많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밭이 있으면 그 밭에다가 이제 우리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 그러니까 나의 씨앗이 어떤 씨앗을 뿌렸느냐, 얼마나 우량한 양질의 씨앗을 뿌렸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결과를 결정하는 데에는 이 밭의 상태가 어떻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이 밭이 물론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이 씨앗이 흡수할 수 있는 양분, 자량이 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밭이
아주 많이 오염원들로 가득 차가지고 아주 더러워요. 이 씨앗이 발아할 수 없는,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나쁜 상태의 밭이다 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씨앗을 뿌려봐야 그 밭에서 내가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고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나 밭이 오염이 잘 없고 오히려 아주 양분의 상태가, 그 땅도 아주 그 영양분이 많은 땅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땅이 아주 좋은 곳이다 라고 하면, 내가 뿌린 씨앗이 아주 잘 싹을 틔우고 정말로 튼튼한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아주 많은 열매를 맺는,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그 밭인 거예요. 그럴 때에 위없는 복전이다라는 말을 이제 불법승 3보 중에 승보, 부처님의 제자들인 이 상가가 위없는 복전이다 세상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바로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이렇게 벗어남의 영역에 있는 분들, 그 벗어남이 완성된 분, 이러한 성자분들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냐 하니, 그분들이 나의 보시라고 하는 작은 씨앗을 던졌을 때 전혀 오염이 없는 아주 양질의 밭이어서, 그 밭에 뿌려진 씨앗은 잘 싹이 트고 튼튼한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서 아주 많은 열매를 맺는, 내가 어떤 씨앗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과 씨앗을 뿌리면 사과 씨앗이 잘 싹이 떠서 사과나무로 자라가지고 많은 사과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내가 배 씨를 뿌리면 배의 싹으로 배의 나무로 자라나서 많은 배의 결실을 맺는, 내가 대추 씨앗을 뿌리면 대추 씨앗 싹을 띄워서 대추나무로 자라서 아주 많은 대추씨 열매를 맺는, 이렇게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리든지 아주 양질의 밭, 오염원이랄 것은 전혀 없고 아주 자량이 충분한, 그래가지고 어떤 씨앗을 내가 뿌리든지 간에 그 씨앗을 잘 싹 틔워서 튼튼하게 무럭무럭 나무로 키워내고 거기에 많은 열매를 맺는, 이렇게 좋은 밭이 누구냐? 바로 사상팔배의 성자가,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인 부처님의 제자들인 그분 상가, 성자님들, 이분들이 바로 그러한 훌륭한, 아주 오염되지 않고 양분이 가득한 이런 좋은 복의 밭이다, 이렇게 알려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분들이 이 세상에 위없는 복장, 복의 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다키네이어에서 보시받을 만한 자라는 용어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사상팔배의 성자님들은 보시받을 만한 분들이요. 보시받을 만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그대들이 나에게 보시를 하면 바로 내가 그러한 오염이 없고 자략으로 가득한 좋은 밭이어서 그대가 다 뿌려놓은 그 보시라는 씨앗을 잘 싹을 틔워서 무럭무럭
큰 나무로 자라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주는 그런 밭이요. 이런 사람을 다키네이어 보시받을 만한 자라고 부르는 것이야. 이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직 더러움 없는 그 밭, 세상에서 위 없는 목전, 그분들, 여기에서 보시는 풍성한 결과가 있다 라고 와차고따경에서 이 표현을 해준 거죠. 아주 놓치지 않아야 하는 정말 아주 중요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더러움 없는 그 밭,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성자님들이 바로 그 더러움, 오염은 없고 물론 이제 과정에서는 이제 최소화되는 거고 아주 자량이 풍부한 이런 좋은 밭이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여기서 그 오염은, 더러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예, 이게 보시를 설명하는 전체적인 그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도 보았지만 결국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성자님들처럼 보시받을 만한 분들이요, 이분들은 더러움, 오염원이 없고 자량이 풍부해서 이렇게 훌륭한 복전이요 이러는데, 만약에 밭이 이 보시받을 분들과는 다르게 이 밭에 오염원이 많아, 더러운 게 많아, 그리고 자량은 작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심하게 오염원이 많으면 거기에 뿌려진 씨앗은 싹을 못 틔울 수가 있어요. 싹을 못 틔운다는 건 뭔가요? 내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어주지 않아. 말하면 헛고생했지 뭐. 이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염원이 있기는 있는데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아가지고, 그래도 씨앗을 뿌리면 겨우겨우 싹은 틔워가지고 나무를 무럭무럭까지는 못 가도 어떻게 나무를 키워가지고 거기서 그저 사과 한 송이 이런 식으로 작은 결실을 맺을 수도 있죠. 이 밭의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내가 뿌린 씨앗을 열매로서 나에게 돌려주느냐, 이게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이 밭의 상태가 얼마나 오염은, 더러움이 많을까, 그리고 그 상대 개념으로 얼마나 자량이 충분할까, 요 개념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그렇다면 이 밭에서 오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바로 그것이 탐진치다. 행복을 만드는, 공덕을 만드는 이 밭에서는 우리가 벽시를 뿌려가지고 쌀 농사를 짓는 이 경우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는 이제 쌀을 수확하려고 하는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공덕이라는 결실을 맺으려고, 그래서 행복을 가져오게 하려고 요런 농사를 짓자라고 하는 이 밭에서는 어떤 것이 오염원이어가지고 나의 씨앗을, 싹을 틔우지 못하게 하거나, 싹을 틔워봐야 겨우겨우 자라나서 그저 한 톨 밖에 결실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좋은 밭이어서 나는 한 톨의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 잘 썩 띄어서 튼튼한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많은 결실을 돌려주는 이런 농사가 될 것이냐, 이
이러한 공덕이라는 결실을 맺자라고 하는 밭에서 오염원은 바로 탐진치다 라는 것이 이제 많은 경들이 알려주는 이건 부처님 말씀인 거죠. 그러면 그 반대로 자량이 되는 건 뭘까요? 그건 그대로 오염원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량이니까 탐진치라는 오염원이 없어지는 만큼 자량이 생겨난다. 그래서 무탐, 무진, 무치. 탐 없음, 진 없음, 치 없음. 탐진치는 오염원이고 탐진치 없음은 자량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보시라는 씨앗을 어떻게 열매로서 나에게 돌려줄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시 받을 만한 자, 다키네이어라는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보시 받을 만한 자를 잘 찾아서 보시하라. 만약에 보시 받을 만한 분들, 그러한 성자들이 우리 곁에서 현실적으로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탐진치는 오염원이고 무탐, 무진, 무치는 자량이에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성자의 경지에 들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탐진치라는 오염원을 줄여가기 위해서 무탐, 무진, 무치라는 자량을 늘려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사람이 나의 보시라는 이 씨앗을 그래도 더 많은 열매로서 돌려주는 사람이다. 이 부분이 보시라고 하는 이 주제의 가장 큰 개념이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 수업에서 남겨두었던 오직 더러움 없는 그 밭에서 보시는 풍성한 결과가 있다. 라는 요 구절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탐진치라는 더러움 없는 그 밭, 보시의 정정.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런 말씀 몇 번 있었잖아요. 불교에서 보시에 의한 공덕의 크기는 주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 요 표현이죠. 주는 사람이 어떤 씨앗을 뿌렸을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실을 만드는 데는 이 밭이 어떤 밭이냐 라는 것이 결정한다. 이제 이런 측면이 되겠죠. 주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에 의해서 보시의 공덕, 그 크기가 결정된다. 부처님 가르침, 바른 가르침 안에서는 그렇다. 라는 그 얘기 그동안 좀 봤었고요. 이따 또 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복전이라고 하는 그 밭이 더러움이 없는 밭에서 풍성한 결과가 있다라는 요 구절의 개념을 좀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마도 보시라는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309쪽 11번째 주제 보시하는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 보시하는 방법. 여러 개의 경들은 어떤 보시가 있고 어떻게 보시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믿음 없이 정성을 담지 않은 채 원하지 않는 보시를 하기도 하는데 큰 결실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어디에 보시해야 하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의 보시가 큰 결실을 일구기를 바라는 스승의
스승의 가르침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앙부따라니까야 여섯의 모음 37번 여섯 요소를 갖춘 보시경에서는 여섯 요소를 갖춘 보시를 말하는데 보시하는 자의 세 가지 요소와 보시받는 자의 세 가지 요소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시하는 자의 세 가지 요소는 첫째, 보시로 인해서 먼저 기뻐하고 둘째, 보시하는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셋째, 보시한 뒤에 즐거워하는 것. 와, 내가 보시를 할 수 있구나. 보시하게 되었네?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보시를 좀 해드리면 저 사람한테 크게 도움이 될 거야. 내가 보시할 기회가 생겼네? 라고 기뻐하는 거. 아이고, 아무개 스님이 법회를 하시는데 이 법회 자리에 내가 보시를 좀 할 수 있겠네? 라고 보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보시하는 그 보시의 과정, 보시하는 행위에서 청정한 마음으로 그 보시를 한다. 그리고 보시한 뒤에 즐거워한다. 참으로 내가 훌륭한 보시를 했구나. 이제 이 훌륭한 보시에 의해서 장차 나에게 커다란 결실이 있을 것이야. 라고 보시한 뒤에 즐거워하는 것. 자, 요 부분 우리 지난번에 무자식경 2번을 한번 보았지요. 거기서 보면 어떤 부유한 상인 장자가 옛날에 벽지불에게 탁발 음식을 공양하고는 보시한 뒤에 나중에 에이구, 이 탁발 음식을 하인이나 일꾼들이 먹었으면 더 나았을 것을 이라고 후회했다. 이제 이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런 건 뭐예요? 보시를 하고도 보시한 뒤에 야, 내가 이렇게 보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로 보시라는 커다란 공덕을 실천했구나. 이렇게 마음이 기쁜 이런 기쁨을 갖지 못하고 에이구, 내가 그거를 우리 일하는 사람들 줬으면 차라리 안 났을까? 라고 후회하는, 요거는 보시한 뒤에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받는 자의 세 가지 요소라고 해서 요게 이제 초점이죠. 탐이 없거나 탐의 제어를 위해 실천하고, 진이 없거나 진의 제어를 위해 실천하고, 치가 없거나 치의 제어를 위해 실천하는 것. 뭔가요? 방금 말씀드린 오염원이 없는 밭. 오염원을 줄여나가는 그 밭. 이렇게 보면 보시하는 자의 세 가지 요소는 내가 씨앗을 뿌리는데 얼마나 씨앗을 잘 관리해서 좋은 상태로 씨앗을 뿌릴 것이냐. 그리고 보시받는 자의 세 가지 요소는 이렇게 내가 뿌린 씨앗이 얼마나 오염원이 적고 자량이 많은 좋은 밭이어서 내가 뿌린 이 씨앗이 잘 싹트고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하는,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의 나의 보시, 어떻게 잘 관리해서 좋은 상태로 씨앗을 뿌릴까. 그리고 이 씨앗이 뿌려지는 그 밭이 얼마나 좋은 훌륭한 밭을 선택해서 씨앗을 뿌릴까.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말해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여섯 요소를 갖춘 보시경은 제가 이 보시하는 방법의 이제 첫 번째 경우로 소개도 하고 있지만,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렇게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가르침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의 모음의 36번 때에 맞는 보시경입니다.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보시와 관련한 11번째 주제로 보시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시의 방법이 설명되고 있어요. 그 중에 두 번째, 때에 맞는 보시경. 5가지 때에 맞는 보시. 손님에게 보시하고, 여행을 떠나는 자에게 보시하고, 병자에게 보시하고, 기근이 들었을 때 보시하고, 새로 수확한 곡식, 새로 수확한 과일을 계를 중시하는 자에게 먼저 보시한다. 이렇게 5가지 때에 맞는 보시를 말하고 있어요. 일단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위해서 음식을 베풀고 이렇게 보시해야 하죠.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여행을 목적을 잘 성취하고 돌아오시라 라고 여행을 떠나는 그분에게 노잣돈을 챙겨주는 이런 보시를 말하죠. 병자에게 보시한다라는 건 당연하죠. 누군가가 병이 들어서 힘들어할 때 그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이든 그에게 도움되도록 도와주는 거, 베푸는 거. 네, 이런 보시. 그 다음에 기근이 들었을 때 보시하고 했어요. 나는 좀 쌓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굶어 죽을 판이야. 어떡하나요? 곡간문을 열어야죠. 곡간문을 열어서 자, 우리 곡간에 그나마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간 내가 현명하게 잘 살아낸 덕분에 내 곡간에 이만큼 양식이 있어. 자, 그대 굶주린 자들은 오셔서 내 곡간에 있는 양식을 나누어 가시오. 라고 베푸는, 이게 기근이 들었을 때 보시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새로 수확한 곡식, 새로 수확한 과일을 계를 중시하는 자에게 먼저 보시한다. 이제 한 해 농사를 지으면 곡식을 거두고 과일을 또 수확하죠. 그랬을 때 올해 금년에 지은 농사 중에 잘 선별해가지고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를 중시하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를 중시한다는 것은 계정해의 연결성, 계학, 심학, 해학, 삼학의 연결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계를 중시하는 자가 누구냐? 탐진치가 없거나 탐진치를 제어하는 그분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 누구냐? 내가 뿌리는 이 씨앗을 잘 싹 틔워서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게 해서 많은 결실을 돌려주는 복전이다. 그러니 보시를 이렇게 때에 맞는 보시, 손님에게도 여행을 떠나는 분들에게도 병자에게도 기근이 들었을 때도 보시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곡식 또는 과일을 수확한 그때에도 요번 수확 중에서 이렇게 잘 선별해가지고 이렇게 복전이신 그분들에게 먼저 보시한다. 이런 것이 이제 공덕을 바라는 불교 신자들의 정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정성이 바로 이렇게 계를 중시하는 분들, 탐진치라는 오염원은 줄어들고 무탐무진 무치라는 자량은 늘어난, 그래서 나의 이 보시의 씨앗을 잘 싹틔워서 커다란 결실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먼저 보시한다. 이것이 때에 맞는 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불교 신자들이 출가자에게 또 절에 이렇게 보시하는 일을 의미를 두는 거, 비중 있게 생각하는 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때에 맞는 보시라고 보아야겠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저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스님이 과연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바르게 삶을 향상하는 분인가? 탐진치를 제어하고 있는 그런 분인가? 라는 판단을 잘해서 잘 살펴보아서 판단해서 그런 분에게 보시해야 한다. 라는 거는 불교 신자로서의 현명함이다. 라는 거 놓치지 않기로 하고요. 자, 세 번째 경입니다. 맞지마니까야 110번 보름밤의 짧은 경인데요. 고결하지 않은 사람의 보시와 고결한 사람의 보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이럴 때 고결하지 않은 사람의 보시는 정성을 담지 않은 보시를 한다. 남의 손으로 보시를 한다. 존중함이 없이 보시를 한다. 버려진 것으로 보시를 한다. 온다는 견해 없이 보시를 한다. 반면에 고결한 사람의 보시는 정성을 담은 보시를 한다. 자신의 손으로 보시를 한다. 존중함을 가지고 보시를 한다. 챙겨놓은 것으로 보시를 한다. 온다는 견해를 가지고 보시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시를 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뭐 고결하지 않은 사람의 보시를 하자는 거 아니죠. 고결한 사람의 보시. 내가 베푸는 건데 뭐 그냥 주면 되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되었든 내가 보시를 행할 때는 정성을 담아서 보시를 한다. 존경하는 스님께 보시를 한다 해도 정성껏 보시를 하죠. 그러나 동일하게 그 정성을 가지고 저기 길가에 노숙을 하면서 배고파 힘들어하는 그분에게도 동일하게 정성을 다해서 보시를 한다. 스님한테는 정성껏 하고 저기 힘들어서 내가 그냥 던져만 줘도 고마워할 사람한테는 정성을 다하지 않고 라고 하면 안 된다. 동일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자신의 손으로 보시를 한다. 남을 시켜서 대리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보시보다 자신이 직접 보시하는 거. 존중함을 가지고 보시를 한다. 방금 같은 의미가 되겠죠. 스님 하면서 존중하면서 보시를 하는데 저기 삶이 힘들어서 이래 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거만을 부리면서 하고 지는 이런 거 아닌 거죠. 정성을 담는다. 존중함을 가지고 보시한다. 왜? 이거는 받는 사람의 입장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보시한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버팀목을 만드는 공덕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이거 보시받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받을 사람이 초라하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직접 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보시하는 이거 바보짓이죠. 내가 나의 공덕을 만드는 일인데, 그죠? 내가 나의 공덕을 만드는 일이다 라는 생각으로 초라한 사람한테도 정성을 담아서 나의 손으로 직접 그리고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보시한다. 그리고 챙겨놓은 것으로 보시를 한다. 그렇군요. 정말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때 아닌 때 제가 식사할 수 없는 시간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나는 지금 식사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좀 싸드릴까요? 싸주시면 내일 먹죠 라고 했더니 그러면 스님 우리 이렇게 먹다가 좀 남겨가지고 싸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거부님 저한테 음식을 싸주겠다, 달리 말해서 보시를 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당신들께서 식사를 하기 전에 미리 챙겨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공부가 필요해요. 몇십 년 절에 다닌 분들도 이 참 보시를 한다. 스님한테 음식을 좀 공양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먹다 남은 거 싸주겠다고? 라고 말하면 곤란하죠. 그건 아니죠. 일단 그래서 챙겨놓은 것으로 보시를 한다 라는 부분 놓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온다는 견해를 가지고 보시를 한다. 여기서 온다는 건 뭔가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냥 주문 끝이지 뭐 무주상보시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보시라는 것은 내가 공덕의 결실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내가 씨를 뿌리면 이 씨앗이 열매로서 돌아오는 거예요. 부처님은 분명히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를 할 때 내가 이렇게 보시를 하면 나에게 공덕으로 돌아온다 라는 온다는 견해를 가지고 보시를 하라.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이 어디에 보시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은 강조하고 있죠. 네, 이렇게 고결한 사람의 보시는 정성을 담아서 자신의 손으로 존중함을 가지고 챙겨 놓은 것으로 온다는 견해를 가지고 보시를 한다 라고. 보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하여간 우리가 11번째 주제 보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세 번째 경에서 말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은 안구따라니까야 아홉의 모음의 20번 웰라마 경인데요. 요 세 번째 경의 내용을 반복해서 좀 더 부연된 설명이 나와요. 자, 웰라마 경입니다. 장자여, 거친 것이든 뛰어난 것이든 정성을 담지 않고 보시하고 존중함 없이 보시하고 남의 손으로 보시하고 버려진 것으로 보시하고 온다는 견해 없이 보시하면, 그렇죠? 앞에서 순서가 좀 두 번째랑 세 번째랑이 순서는 바뀌었지만 그대로 정성과 존중함과 누구의 손, 또 버려진 것이냐 챙겨놓은 것이냐 온다는 견해, 이런 5가지를 그대로 말하죠. 그래서 거친 것이든 뛰어난 것이든 내가 지금 형편상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으로 보시를 하든 그것에 대해서 이 5가지 측면, 그런데 그 중에 부정적인 5가지 측면으로 보시를 하면 어디에서 그 보시에 보가 생기더라도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 마음이 기울지 않고 좋은 옷을 입기 위해 마음이 기울지 않고 좋은 마차를 타기 위해 마음이 기울지 않고 뛰어난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가지기 위해 마음이 기울지 않는다. 자식도 아내도 하인도 직원도 일하는 사람들도 배우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해하는 심을 확고히 하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장자여, 이것이 정성을 담지 않고 행한 업들의 보다. 여기에서 이 부분은 좀 이해가 필요하죠. 이렇게 정성을 담지 않고 내지 온다는 견해 없이 보시하면, 그러니까 고결하지 않게 보시를 하면 어디에서 그 보시에 보가 생기더라도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이렇게 보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음식,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겠다라고 내 마음이 기울지 않는 거야. 좋은 옷을 입어야겠다라고 마음이 기울지 않고, 좋은 마차,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마음이 기울지 않고, 뛰어난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가지기 위해 마음이 기울지 않는다. 5가지 소유의 사유가 뭔가요?
안이비설신의 대상인 색성향미 촉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닿는 거, 이런 5가지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것을, 그러니까 좋은 것을 봐야겠어,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냄새, 좋은 맛, 좋은 감촉, 이런 쪽으로 마음이 기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찬가지 좀 전에도 소개드렸지만 무자식경에서 그러잖아요. 아주 그 돈 많은 장자가 그냥 시래기국에 희멀건 죽을 죽 만들어서 먹고 다 낡은 마차를 타고 다니고, 이제 요런 부분이 이제 무자식경 2번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런 게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앞에 그 소유하고자 하는 자경에서도 보았지만, 제가 자기 삶에서는 3가지 측면에서 칭찬과 비난이 있다 그러잖아요. 재물을 버는 측면에서 정당하고 비폭력적으로 돈을 버느냐, 여기에서 칭찬받거나 비난받죠. 그 다음에 이렇게 벌은 재물을, 돈을 쓰는 데서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쓰느냐의 한 측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 공덕을 만든다 하는 측면에서의 한 측면, 이렇게 사용하는 데서는 나를 위해서냐, 남을 위해서냐 라는 2가지 측면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벌어들이는 한쪽, 쓰는 쪽에 둘. 그래서 3가지 측면에서 칭찬과 비난, 이렇게 이제 제가 저의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 훌륭한 삶이냐, 이걸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바로 이 부분이 그 얘기인 거예요. 돈을 벌었어. 그러면 돈 버는 거에만 집중해가지고 잘하는 고비 이렇게 될지 몰라도, 조금 잘못 말했나요? 돈 버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버는 돈을 그저 쌓아놓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를 위해서도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도 쓰지 않아. 혹은 나를 위해서는 안 쓰고 남을 위해서만 써.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아니다 이거예요. 정말로 제가자로서 훌륭한 삶은 돈을 버는 쪽에서도 정당한 방법에 폭력적이지 않게 잘 돈을 벌어야 한다. 이게 훌륭하다. 쓰는 쪽에서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도 적절하게 돈을 쓰고 남들을 위해서도 적절하게 돈을 쓰는 2가지 측면에서 잘하는 것이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쓴다 라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 좋은 옷을 입기 위해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 좋은 마차를 타기 위해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감촉되는 거, 이쪽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거, 좋은 거 보고 좋은 소리만 듣고 이런 쪽으로 돈 쓰는 일을 아까워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경이 이렇게 서술하는 먹고 입고 타고 이런 쪽으로 내 마음이 기울지 않는다라는 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이쪽에 돈을 쓸 줄 모른다. 분명히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칭찬받아야 하고 쓸 때는 나도 행복하게 하고 남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써야 하는데 그 중에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이런 용도로 돈을 쓸 줄 모르는 거, 그거 칭찬받는 거 아니다. 그거 훌륭한 삶 아니다. 제가자로서 훌륭한 삶은 정당하게 벌어가지고 나를 위해서도 쓰고 남을 위해서도 쓴다.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경을 보아야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라고 하겠고요. 이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 정성을 담지 않고
행한 업들의 보다. 보시를 할 때 정성을 담아서 자신의 손으로 존중함을 가지고 챙겨놓은 것으로 온다는 견해를 가지고 보시를 해야 하는데 그 시발점에 있는 정성을 담지 않고 이래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보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행복하게 내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사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지 않는다. 그래서 무자식경 2번에서 보았듯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초라하게 살다가 초라하게 죽었고 결국 그 모든 재산은 왕의 것이 되었다. 이런 부분이죠. 자, 웰라마경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장자여 거친 것이든 뛰어난 것이든 정성을 담아 보시하고 존중하면서 보시하고 자신의 손으로 보시하고 챙겨놓은 것으로 보시하고 온다는 견해를 가지고 보시하면 어디에서 그 보시에 보가 생기더라도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 마음이 기울고 좋은 옷을 입기 위해 마음이 기울고 좋은 마차를 타기 위해 마음이 기울고 뛰어난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가지기 위해 마음이 기운다. 자식도 아내도 하인도 직원도 일하는 사람들도 배우고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는 심을 확고히 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장자여 이것이 정성을 담아 행한 업들의 보다 이랬어요. 자기의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먹고 입고 타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자식도 아내도 하인도 직원도 일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내 주변 사람들이죠.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바르게 하면 나를 배우려 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마음을 확고히 한다. 이건 뭔가요?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내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남편은 으뜸이요. 우리 남편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내가 귀 기울여 잘 들어야지 이러면서 나를 중시하고 나한테 초점을 두고 함께 살고자 하는 내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남자 편만 들 것 같은데 그래요. 이게 꼭 남자만 말하는 건 아니죠. 남자만 말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둘러싼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존중받고 칭찬받고 배려받고 따르려 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사실은 내가 먹고 자고 타고를 잘하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중시해주는 이러한 관계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겸은하여간 그 부분을 포괄해가지고 자기의 행복이라는 측면으로 말하고 있고 그렇게 마음을 기울고 확고히 하는 거 이유가 뭐냐? 정성을 담아서 보시를 했다. 그 보시한 업에 보다. 네, 이렇게 이제 웰라마경에서는 보름밤의 짧은 경의 그 보시를 이렇게 더 설명을 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정말로 작은 보시를 하든 큰 보시를 하든 거친 것이든 뛰어난 것이든 좋은 거를 보시하든 형편상 좀 좋지 않은 거라도 내 형편에 맞게 보시를 하든 어쨌든 상관없이 보시를 할 때는 정성을 담아서 자신의 손으로 존중함을 가지고 챙겨놓은 것으로 온다는 견해를 가지고 보시를 해야 한다. 라는 부분 보시하는 방법 중에 또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죠. 자, 넘어갑니다. 5번째로 앙구타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148번입니다.
고결한 사람의 보시경 해서 5가지 고결한 사람의 보시. 믿음으로 보시한다. 자신의 손으로 보시한다. 적절한 때에 보시한다. 불쌍히 여기는 심으로 보시한다. 자기와 남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보시한다. 라고 5가지로 말을 하거든요. 앞에 소개된 5가지하고는 내용은 좀 다르지만 거기서 자기의 손으로 보시한다라는 것은 공통되죠. 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5가지 고결한 사람의 보시를 말하는데 이 경은 또 특징이 뭐냐 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적절한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처가 되지 않게 하는 보시를 제시하면서 그 각각의 보시가 어떠한 결실을 갖다 주느냐 하는 것을 또 설명해 주거든요. 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보시한 뒤에 어디든 그 보시에 보가 생기는 곳에서 호화롭고 큰 부자이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 된다. 아름답고 보일만하고 사랑스럽고 최상의 멋진 용모를 갖춘 사람이 된다. 둘째, 자신의 손으로 보시한 뒤에 어디든 그 보시에 보가 생기는 곳에서 호화롭고 큰 부자이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 된다. 자식이라거나 아내라거나 하인이라거나 전령이라거나 직원이라는 그들도 배우고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는 심을 확고히 한다. 적절한 때에 보시한 뒤에 어디든 그 보시의 보가 생기는 곳에서 호화롭고 큰 부자이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 된다. 그리고 때가 되면 큰 이익이 생긴다. 불쌍히 여기는 심으로 보시한 뒤에 어디든 그 보시의 보가 생기는 곳에서 호화롭고 큰 부자이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 된다. 그리고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에 대한 탁월한 재물로 심을 기울인다. 자기와 남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보시한 뒤에 어디든 그 보시의 보가 생기는 곳에서 호화롭고 큰 부자이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 된다. 불 때문이거나 물 때문이거나 왕 때문이거나 도둑 때문이거나 사랑스럽지 않은 상속인 때문이거나 어떤 경우에라도 재물을 잃게 되지 않는다. 라고 5가지를 말해주는데 이 부분 그렇죠. 믿음, 자신의 손, 적절한 때, 불쌍히 여기는 심, 상처가 되지 않게라는 이 5가지 고결한 보시를 말하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그래요. 5가지 모두가 공통된 결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각각의 결실이 또 하나 있는데 여기서 공통된 결실이 뭔가요? 보시한 뒤에 어디든 그 보시의 보가 생기는 곳에서 호화롭고 큰 부자이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 된다. 요거는요. 믿음으로 보시를 하든 자신의 손으로 하든 적절한 때에 하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든 상처가 되지 않게 하든 보시를 하면 어쨌든 이 보시의 보로서 어떻게 되느냐? 호화롭고 큰 부자이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시하면 그 보시의 힘으로 부자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해 전입니다만은 누구지? 김정은 씨라는 탤런트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경기가 좀 어려웠던 시절일 거예요. TV에서 열심히 광고했잖아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고.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도 아주 히트한 광고였잖아요. 물질적인 세상,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 되세요라는 거는 참 좋은 말이잖아요. 어쨌든 부자가 된다는 거는 좋지요. 부자가 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쓰느냐 하는 그 문제는 일단 그 자리에서 볼 문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난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어쨌든 부자,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냐고요. 지금 이 경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5가지 고결한 사람의 보시가 있다. 믿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적절한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와 남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보시한다. 요렇게 잘 배워가지고, 부처님이 요렇게 보시하라고 하셨으니까 라고 거기에 맞춰서 보시하는 일을 내가 실천을 하면 기본적으로 공통된 성과가 뭐냐 하면 그 보시 덕분에 부자 된다. 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부자 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불교 신자가 가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교 신자가 가난하면 불교가 가난해서 세상에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불교 교단이 해야 하는 일을 못하게 돼요. 불교 신자들이 오계도 잘 지키고 보시하고 하는 힘으로 불교 신자들이 부자가 되어가지고 보시를 많이 해줘야 불교 교단도 세간적인 역량을 갖기 위한 힘이 된다고요. 세간적 역량을 나가기 위한 힘이 된다고요. 부자 되어야죠. 다만 부작용이 없는 부자,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돼야 올바르게 부자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서 두 갈래로 돈을 써야죠. 모범적인 불교 신자죠. 자, 어쨌든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5가지 방법으로 보시를 하면 공통된 성과가 부자 된다. 요거고요. 거기에 이제 개별적으로 믿음으로 보시한 뒤에는 개별적인 성과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니, 아름답고 보일만 하고 사랑스럽고 최상의 멋진 용모를 갖춘 사람이 된다.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보시에는 이러한 결실이 있어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보시를 하면 일단은 부자 되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최상의 멋진 용모를 갖춘 사람이 된다. 제가 어려서 참 못생긴 것 때문에 참 좀 힘이 들었었는데, 어떤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얼굴 가난한 게 돈 가난한 것보다 더 힘들다, 이 얘기를 하시던데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믿음으로 보시를 하면 이렇게 부자 되고 거기에 더해서 멋진 용모를 갖춘다. 미남이 되고 미녀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믿음을 가지고 보시하는 일을 직접 실천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 엊그저께 어느 분들을 만났더라? 예, 정말 며칠 전에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좀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참 어려가지고 참 못생겼던 말을 많이 듣고 그것 때문에 서글펐는데, 이제 출가를 하고 부처님 공부를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사실은 저도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의해서 열심히 법보시를 하고 있잖아요. 요새는 저보고요, 못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인상 좋다 하고, 스님 참 스님, 그러니까 승려로서의 삶에 잘 어울리는 얼굴입니다. 이런 얘기도 들어요.
그러겠지요. 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도 어쨌든 가장 많은 시간을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법보시로의 삶을 살아가니 저도 부자가 되고, 뭐 출가자니까 뭐 물질적 부자하고는 좀 다르게 출가자가 얻어야 하는 재물이 있죠. 그런 부자가 되겠죠. 거기에 더해서 출가자로서 좋은 용모를 갖추게 된다. 뭐 이런 부분 우리 충분히 말할 수 있죠. 하여간 저는 옛날에 못생겨서 서글펐던 시절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얼굴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자신의 손으로 보시한 뒤에 하면 일단 자신의 손으로 보시를 해도 공통된 성과로는 부자가 돼요. 그리고는 개별적 성과로는 뭐 앞에서 이제 웰라마경에서도 나왔지만 자식이라거나 아내라든거나 하인, 전령, 직원이라는 그들도 배우고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는 마음을 확고히 한다. 어쨌든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서 내가 귀히 여겨지는, 나를 중히 여겨지는 이런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 얼마나 나의 행복에 큰 변수인가요? 이럴 때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보시한다 라는 것이 공통적으로는 부자가 되지만 개별적으로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서 내가 귀히 여겨지는, 중히 여겨지는 이런 성과가 있다라는 거 해봅시다. 세 번째, 적절한 때에 보시한 뒤에는 마찬가지 공통적으로는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개별적으로는 때가 되면 큰 이익이 생긴다. 내가 적절한 때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5가지 때에 맞는 보시 보았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그에게 베풀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베풀고, 병자에게 베풀고, 기근이 들었을 때 베풀고, 새로 수확한 곡식, 새로 수확한 과일을 게를 중시하는 자에게 먼저 보시하는, 뭐 이런 게 말하자면 때에 맞는 보시니까 그대로 적절한 때에 보시한,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때에 맞는 보시를 했다, 적절한 때에 보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공통적으로 부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때가 되면 큰 이익이 생긴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자신의 경우에도 어떤 일을 이렇게 진행해 가다 보면 기대치 않았던 특별한 성과가 마치 복권 맞듯이 큰 성과를 거두는 데도 있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정말로 뜻밖의 커다란 재물적 성과를 얻는 사람들이 있죠. 뭐 때가 되면이라는 게 결국은 뭐 업에 보니까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하는 그 과정의 어느 때,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때에 맞는 보시, 적절한 때에 보시를 하면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러저러한 조건들, 이러저러한 상황들이 결합해서 어느 순간 그것이 커다란 성과를 가져준다. 아주 큰 이익이 생기게 된다. 그래 말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때에 맞는 것이 내가 정말로 큰 이익이 좀 생기면 좋겠다 라고 하면 이래 해야죠. 손님으로 오는 분들 잘 아까운 마음 없이 잘 대접하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한테 잘 다녀오라고 노잣돈 보태주고, 병자에게 보시하고, 기근이 들었을 때 곡간문을 열고,
수확한 과일, 곡식을 잘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먼저 보시하고, 이렇게 적절한 때에 보시를 하면 이런 성과가 온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시한다 라고 하면, 네,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내가 좀 보태줘야지, 아이고 저기 저렇게 앉아있는 사람은 얼마나 배고플까 해서 내가 먹던 빵이라도 나누어가지고 보태주는,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시하자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는 공통적으로 부자가 된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아까 그랬죠? 색성향 미촉,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느껴지는, 감촉되는 거, 이것들에서 탁월한 재물로 마음을 기울인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나도 행복해야 돼. 나도 좋은 음식 맛있게 잘 먹고, 좋은 옷 멋지게 잘 입고, 좋은 차도 타고, 어쨌든 살아가면서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고, 맛보아지고, 느껴지는, 감촉되는 이것들에서 좋은 것들로 내 삶을 유지하는, 나도 행복해야지. 네, 요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시할 때 기본적으로 부자가 되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런 자신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내가 번 돈을 활용해야지, 써야지, 이런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게 된다 라고 말해주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내 삶의 주인공은 난데 내가 스스로 행복해야죠. 나의 행복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들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 부분 네 번째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기와 남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보시한 뒤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를 하면서도 계속 나오는 거지만, 정성을 담지 않는다, 또 존중하지 않는다, 버려진 걸로 한다, 이러면 보시 받는 사람도, 야, 내가 참 살다가 좀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보시를 했지만 그 보시가 올바른 방법으로 보시하지 않으면 받는 사람한테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방법으로 보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주는 나도 받는 그도 상처가 되지 않게 잘 보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공통적으로는 부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 효과로는 물, 왕, 도둑, 사랑스럽지 않은 상속인, 근데 이거 물질적인 재물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뺏길 수 있다는 거죠.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바른 방법으로 상처되지 않게 보시를 하면,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모든 것을 잃는다, 쓰나미가 닥쳐가지고 모든 것을 잃는다, 왕이나 도둑, 사회적인 어떤 환경이나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해가지고 모든 것을 잃는다, 그리고 사랑스럽지 않은 상속인한테 그저 다 뺏기고 나는 간다, 빈손으로, 이렇게 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내가 정당하게 바르게 번 돈, 재물을 이런 방법으로 잃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중요해요. 나 자신도 남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도록 보시하는 것. 네, 그래서 고결한 사람의 보시경에서는 5가지 고결한 사람의 보시를 말하는데, 좀 특징이 그거죠. 5가지 각각에 대해서 공통적으로는 부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5가지가 개별적인 보시의 공덕이 있어. 그래서 믿음으로 보시하면 잘 생겨지는 거요. 이런 식의 개별적인 성과가 함께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을 보다 보면 정말로 참 경에서 어쩌면 이렇게 세세하게 상세하게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에 답을 다 줄까?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공부하지 않아서 모르니까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 우리가 이렇게 경을 공부하는 여기에 열심이면 다 있어요. 공부하는 일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자고요. 이런 오늘 이거 보시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할 얘기가 참 많네요. 보시가 그만큼 중요한 주제인가 봐요. 자, 어쨌든 조금 더 가겠습니다. 보시하는 방법 중에 6번째, 앙부따라 니까야 8의 모음의 37번 고결한 사람의 보시경입니다. 고결한 사람의 보시라는 개념이 지금 많이 나타나죠. 8가지 고결한 사람의 보시가 있다 라고 해서 깨끗한 것을 보시한다, 뛰어난 것을 보시한다, 적절한 때에 보시한다, 적합하게 보시한다, 살핀 뒤에 보시한다, 반복적으로 보시한다,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한다, 보시한 뒤에는 기뻐한다. 예, 시간 관계상 좀 상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선 특별히 어려움 없이 지금 계속 공부하는 연장선상에서 어쨌든 깨끗한 걸로 보시하자. 그러니까 고결한 사람이 하는 보시예요. 깨끗한 걸로 보시하자. 뛰어난 거, 좋은 거를 보시하자. 적절한 때, 적절한 때는 우리가 얘기 많이 했죠. 적절한 때에 보시한다. 적합하게 보시한다. 살핀 뒤에 보시한다. 반복적으로 보시한다.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한다. 보시한 뒤에는 기뻐한다. 와, 내가 오늘 이런 보시를 했어? 이 보시가 얼마나 커다란 공덕을 나에게 가져다 줄까? 내 미래의 삶에 얼마나 확고한 버팀목이 되어줄까? 오늘 내가 이런 보시를 했다 하고 기뻐하는 거. 네, 그렇게 마감이 되죠.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디가니까야 33번 합송경의 11번째 주제, 8가지로 구성된 법들 가운데 8가지 보시가 나와요. 여기는 앞에서 본 고결한 사람의 8가지 보시하고는 궤가 좀 달라요. 그냥 포괄적으로 잘못하는 보시도 있고 잘하는 보시도 있는데 8가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데요. 첫째, 모욕하면서 보시한다. 야, 당장 급해 보이니까 내가 예전 밥값이라도 좀 주는데 너 그렇게 살지 마라! 한다거나 우리가 충고를 한다, 조언을 해준다 라는 것도 사실은 상대방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적당한 때를 보아가지고 과하지 않게, 당신이 말이야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보자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당신의 삶을 이렇게 좀 비교해보면 요런 부분이 법답지 않은 것 같아. 그런 것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이렇게 요즘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 싶어. 그런 부분 조금 더 반성하고 잘 살아봅시다. 당장 급한 부분은 내가 좀 도와줄게. 다르죠. 모욕하면서 하는 보시도 있어요. 안 되죠. 자, 그러나 어쨌든 8가지 보시 중에 첫 번째는 모욕하면서 하는 보시예요. 두 번째, 두려움 때문에 보시한다. 아이고, 보시 안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라도 보시 안 하면 안 가품하겠지? 내가 보시하지 않으면 미래에 나한테 큰 불행이 닥쳐올 거야. 하는 두려움 때문에 보시한다. 근데 이거는 부정적, 긍정적 2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남이 안가품할까봐 이런 두려움은 용기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보시하는 일을 통해서 공덕을 짓지 않으면 미래에 내가 다음 생에서 내가 뒷곳을 버팀목이 생겨나지 않잖아. 그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나의 미래를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삶은 두려움이다. 나는 그 두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지금 보시하리라. 버팀목을 만들리라. 이렇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시한다 라는 것은 긍정적이죠. 이렇게 양면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주었다 라면서 보시한다. 저 사람이 나한테 주었으니까 나도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이 필요할 때는 나도 줘야지. 뭐 당연히 그래야죠. 세 번째 보시고요. 네 번째, 나에게 줄 것이다 라면서 보시한다. 내가 이 사람 필요할 때 도와주면 내가 필요할 때 저 사람도 나를 도와주겠지.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내가 보시하면 그도 나에게 보시할 거야 라면서 보시하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보시는 좋은 것이다 라면서 보시한다.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또 좀 보시가 올라가는 레벨이 되죠. 보시는 좋은 것이야. 보시는 이렇게 내가 하는 보시에 의해서 상대방도 좋아지지만 나 또한 공덕을 만들어서 나의 미래의 버팀목을 만드는 것이요. 보시는 어쨌든 좋은 것이요. 이런 확고함, 믿음으로 하는 보시가 있고, 여섯 번째, 나는 요리하고 이들은 요리하지 않는다. 요리하는 자가 요리하지 않는 자에게 보시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라면서 보시한다. 그래도 사람이 이 정도의 어떤 삶에 대한 관점은 있어야죠. 나는 음식거리가 있어서 요리를 할 수 있어. 근데 저쪽에 음식거리가 없어서 당장 먹고 살 형편이 안 돼서 요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다면 나는 형편이 되어서 음식을 만드니 형편이 되어 음식을 만들지 못하는 저 사람에게 내가 이 음식을 나눠줘야 한다 라고 이러한 당연함으로 보시하는 이런 훌륭한 보시도 있죠. 일곱 번째, 이 보시를 보시하는 나에게 좋은 명성이 퍼진다 라면서 보시한다 라고 해서 명성을 바라고만 일을 할까? 라고 하지만 그건 또 다른 거예요. 내가 살다 보면 나쁘게 이름이 알려질 수도 있지만 좋게 이름이 알려질 수도 있어요. 나쁘게 이름이 알려지면 내 삶에 커다란 장애가 되지만 좋게 이름이 알려지면 내 그 삶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요.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명성을 얻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와는 다르게 내가 보시를 하면 이러한 보시에 의해서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참 좋게 말해줄 거야. 나를 참 좋게 봐줄 거야. 그것은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돼. 그러니 나는 보시를 하는 것이 옳아. 네, 이렇게 하는 보시예요. 타당하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마음의 돛을 달기 위해 마음의 필수품을 위하여 보시한다 라고 나오는데 마음의 돛을 달기 위해 라는 요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이 책 뒷표지에 붙어 있죠.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 항로, 고해를 건너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 항로라고 해서 마음의 배에 보시로서 돛을 올리고 5개의 바람을 맞아서 행복으로 출발하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바로 이 경에서 이 표현 2개의 경이에요. 다음 경까지 이렇게 보시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보시가 마음의 돛을 달기 위해 마음의 필수품을 위해서 보시한다.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8가지 보시가 있어요. 처음에 모욕하면서 보시한다. 이런 그 부정적인 잘못된 방법도 이건 그렇게 보시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이어서 쭉 그 훌륭한 보시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면 마음의 돛을 달기 위해 마음의 필수품을 위해 보시한다 라고까지 나오죠.
자, 보시하는 방법 중에 이제 마지막 8번째 경이 안구따라니까의 8의 모음의 33번 보시의 기반경입니다. 여기에서는 앞에서는 8가지 보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8번째 경에서는 8가지 보시의 기반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뭐 이게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그냥 보시라고도 말하고 보시의 기반 이렇게 말했는지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뭐 같은 맥락에서 8가지 형태로 보시를 말해주는데요. 자, 보시의 기반경 8가지 보시의 기반. 첫째, 관심 때문에 보시한다. 둘째, 진 때문에 보시한다. 셋째, 치 때문에 보시한다. 넷째, 두려움 때문에 보시한다. 다섯 번째,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의해 예로부터 행해졌고 예로부터 이어진 오래된 가문의 전승을 잊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보시한다. 나는 이 보시를 한 뒤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라며 보시한다. 이 보시 때문에 나의 심이 밝아지고 만족과 기쁨이 생긴다라며 보시한다. 심에 돛을 달기 위해 심의 필수품을 위해 보시한다. 라고 해서 8가지 보시의 기반이 설명되고 있어요. 자, 이 가운데 앞에 관심 때문에, 진 때문에, 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라는 요 4가지는 우리가 이제 뭐 뒤에 앞에서도 보았죠. 그 업에 대해서 신갈라경에서 나오는 이런 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하나의 상황을 말할 때 관심, 요게 이제 찬다라는 거예요. 관심과 진과 치,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업을 짓는 거.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업을 보시하는 업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관심과, 그러니까 탐진치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 탐을 관심으로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욕탐이라는 이제 이런 개념이 되니까. 그래서 관심과 진과 치,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하는 보시는 조금은 부정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보시를 말하고, 그러나 보시 자체는 그래도 좋은 건데, 이 보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어떤 밭에 어떻게 잘 관리된 씨앗을 뿌릴 것이냐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관심과 진과 치와 두려움 때문에 하는 보시는 씨앗을 뿌리기는 하는데 잘 관리되지 못한 씨앗을 뿌린다. 그러나 그래도 좋은 밭에 그 씨앗이 뿌려진다면 결실이 크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죠. 어쨌든 이 4가지는 그런 측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러니까 우리 가문에 옛날부터 우리는 이렇게 보시를 하는 가문의 전통이 있어. 그러니 이것을 나에게서 가문의 전통을 끊을 수는 없잖아. 보시라고 하는 이 좋은 전통을. 이래서 그 전통을 이어가면서 보시하는 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이렇게 보시를 한 뒤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당연하죠. 우리가 늘 말하는 게 이렇게 보시하면 이 보시의 힘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나를 하늘로 이끌고 하늘에 태어났을 때 확고한 버팀목이 되어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유지해준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보시를 하고 하늘에 태어날 거요 라면서 보시하는 거는 타당하죠. 믿음에 의한 보시가 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이 보시 때문에 나의 마음이 밝아지고 만족과 기쁨이 생긴다라며 보시한다. 그럼요. 아까도 뭐 오늘도 몇 번 그 얘기를 했지만 보시하고 나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보시를 했다. 공덕을 지었다. 미래의 나의 정말 확고한 버팀목을 만들었다. 라면서 기뻐하는 이런 것이 뭔가요? 보시한 그 힘으로 마음이 밝아지고 만족해지고 기뻐지는 이런 표현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한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가 이제 앞의 경에서처럼 마음에 돛을 달기 위해
심의 필수품을 위해서 보시한다. 라고 8가지로 말해지고 있죠. 네, 오늘 하려던 양을 절반밖에 못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뭐 그래도 여러분 오늘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오직 더러움 없는 그 밭에서 보시는 풍성한 결과가 있다라는 거, 어떤 밭이냐? 탐진치라는 오염원으로 가득한 밭이냐? 무탐무진 무치라는 자량으로 가득한 밭이냐? 라는 이제 이런 부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뭐 오늘은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했네요. 보시하는 방법. 예, 11번 보시하는 방법에서 작은 8번까지 8가지 경을 통해서 보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런 방법으로 보시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했네요. 그러고 보니 뭐 정말로 오늘 공부가 한 주 수업을 투자할 만큼 우리가 많이 보시와 관련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보시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보시를 해야 내가 보시하는 그 의도만큼 목적만큼 커다란 결실을 만들까요? 나의 미래에 확고한 튼튼한 버팀목을 만들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보시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8개의 경. 아마도 이게 제가 보시를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경들을 아마 거의 다 찾아낸 게 이 8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것만 여러분 좀 잘 기억을 하고 실천을 하시면 여러분들 삶에 커다랗게 도움될 것이다. 그러고 보니 중간에 그 5가지 고결한 사람의 보시에서 어쨌든 부자 되고요. 거기서 잘생겨지고요. 관계가 좋아지고요. 때가 되면 큰 이익이 생기고요. 뭐 이런 개별적인 보시의 효과까지도 이래 본 것도 다 의미가 있죠. 네, 오늘 보시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한 이 방법 잘 기억하시고 이 방법에 맞는 보시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삶이 잘 준비되고 향상하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주 튼튼한 버팀목이 생겨나겠죠. 네, 여러분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삶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